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을 거의 쇼크 상태에 빠뜨린 뉴스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올리려고 만들고 있던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영상을 만들 정도로 중요한 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비교적 조용하게 지내던 마이클 베리가 다시 한번 마켓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13회 파이어 리포트이 나오면서 마이클 베리가 2023년 2분기에 매수 배도한 주식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던 리포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마이클 베리 하면 사이언 캐피탈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크라이시스를 미리 예견해서 큰 수익을 낸 걸로 유명하시고 서프라임 크라이시스의 과정을 영화로 만든 빅 숏이 개봉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분이죠.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 트위터를 통해서 마켓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나누는 걸로 유명한데요. 마켓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마켓이 본인의 예상과 반대로 계속 오르면서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올해 2분기에 매수한 주식들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클 베리의 13F 리포트이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는지 디스크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나눴듯이 로빈후드와 유사한 주식 투자 앱인 무무에서 미국이나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무려 16개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하시고 100불만 디파짓 하셔도 5개의 주식을 무료로 받게 되시고요. 1000불을 디파짓 하시고 60일간 어카운트에 두시기만 하셔도 15개의 주식을, 그리고 5000불을 디파짓 하시고 60일간 어카운트에 두시기만 하시면 15개의 무료 주식과 테슬라 그리고 구글 중에 1개의 주식을 무조건 받게 되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사용하셔서 무료로 최대 16개 주식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화 빅쇼트의 마이클 베리의 이번 13회 파이어 리포트이 발표되면서 영화에서처럼 다시 한번 마켓 크래시가 올 거라는 쪽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S&P 500과 나스닥이 크게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풋 옵션을 무려 200만 개씩 매수해서 총 400만 개의 풋 옵션 컨트랙트를 매수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만 달러, 400만 달러가 아니라 S&P 500과 나스닥이 크게 떨어질 거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풋 옵션의 컨트랙트들을 각각 200만 개씩 매수를 했고 총 1.6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자, 아마 옵션을 해보신 분들은 마이클 베리의 이번 베팅을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을 텐데요. 풋 옵션을 매수할 경우 내가 정한 만기일에 내가 정한 가격보다 그 주식이나 인덱스가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 풋 옵션은 무효화가 되어버리고 풋 옵션을 샀던 돈을 모두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베리의 정확한 만기일이나 풋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마이클 베리가 지정한 만기일에 S&P 500이나 나스닥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1.6조 원이라는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미친 베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마이클 베리의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마이클 베리 전체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이 S&P 500이나 나스닥의 풋 옵션입니다. 만약 마켓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해서 풋 옵션이 무효되는 상황이 온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풋 옵션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하고 나서 마켓이 조금 내려가고 풋 옵션의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멜터비라도 와서 마켓이 계속 쭉쭉쭉쭉 올라간다면 큰 돈을 잃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기에 아주 많은 주식들을 100% 다 팔았는데요. 일단 과거부터 아주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중국 주식들을 다 팔았습니다.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을 차지했던 알리바바와 JD.com을 다 팔았고 거의 모든 은행 주식들을 다 팔아서 없앴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워런 버핏께서 1조 원 이상 매수하신 캐피털 원 파이낸셜 콜프도 다 팔았고 First Republic Bank, PacWest Bank Corp, Western Alliance Bank Corp 그리고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Wells Fargo도 100% 다 팔았습니다. 저도 사실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지만 저는 페이트론 멤버들에게 콜 옵션을 파는 커버콜 위주로 나눕니다.
자, 커버콜을 할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프리미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멤버분들에게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절대로 사는 것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콜 옵션이나 풋 옵션을 살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켓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돈을 거는 거죠. 물론 그 예측이 맞으면 정말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마켓이 내 예측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그 돈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콜 옵션이나 풋 옵션을 매수하지는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벨 같은 경우에 마켓 크래시나 아주 큰 풀백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1.6조 원이나 되는 돈으로 풋 옵션을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이클 벨가 마켓 크래시가 올 거라는 쪽에 베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마켓이 크게 떨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마이클 벨가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를 예측한 것은 맞지만 2006년도부터 부동산 마켓을 숏하기 시작을 했고 2, 3년이 지나고 나서야 거품이 터졌습니다. 마이클 벨의 말이 결국엔 맞을 확률이 높지만 지금 숏한다고 해도 2, 3년 후에 마켓 크래시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올해 1월에 미연준의 발표 바로 전날에 sell이라는 트윗을 남기고 나서 마켓이 미연준의 발표 이후로 오히려 크게 오르는 것을 보고 본인의 트위터 어카운트를 지웠죠. 그리고 나서는 3월에 다시 트윗으로 sell이라고 했던 내 트윗은 잘못되었다 라고 남겼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마켓이 크게 떨어지고 있을 때 S&P 500은 아직 반밖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3,500 정도였던 S&P 500이 1,900까지 내려갈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트윗을 올렸던 당시가 최저점이었고 현재 S&P 500은 4,500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주식 스플릿 이후, 즉 지금 가격으로 테슬라 주가가 약 200불이었던 2021년 5월에 5천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테슬라를 숏했는데요. 그 시기 이후로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2배 올라서 400불까지 올라가면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커버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이렇듯 마이클 벨 같은 경우에 닷컴 버블이나 서프라임 크라이시스를 일찍이 예견하고 준비를 잘해서 큰 돈을 벌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클 벨의 예견들이 틀려서 크게 손해를 봤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켓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마이클 베리가 풋 옵션의 만기일을 엄청 길게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내용은 100% 제 생각이고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 풋 옵션에 대한 만기일이 길다면 예를 들면 2025년 12월을 만기일을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12월 이전에 마켓이 지금보다 한 번이라도 내려간다면 풋 옵션의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서 마이클 벨가 샀던 풋 옵션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때 지금 매수한 풋 옵션들을 팔게 된다면 수익을 내게 될 겁니다. 자, 올해 마켓이 워낙에 너무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올랐기 때문에 풀백은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켓 크래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풀백이 왔을 때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클 벨가 샀던 풋 옵션들의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메타 등 대형 테크 회사들이나 세미컨덕터 회사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테크 회사의 하이프가 너무 많았고 이 분야에 이미 말도 안 되게 많은 주식들이 올랐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크게 매도해서 수익을 챙길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 하루 사이에 주가가 무려 100불 정도 떨어졌는데요. 아마 이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 주식의 주가가 300불 이상 올랐을 때도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불에서 350불까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 잘 샀어 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350불이었던 주식이 단 하루 만에 250불 가까이 떨어졌고 현재 260불 선상에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어떻게든 일반 투자자들을 마켓에 끌어들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페이트리온 멤버들과 차트 분석을 매주 하면서 절대로 크게 오르고 있는 주식을 체이스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심리적인 요인으로 차트 분석도 없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손해를 보고 그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헤지 펀드들의 이런 심리를 마이클 베리는 당연히 알기 때문에 올해 초에 크게 몰렸던 대형 테크 회사들로부터 돈이 빠져나올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S&P 500 뿐만 아니라 테크 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QQQ도 거의 1조 원 가량 숏하면서 풋을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클 베리가 마켓을 숏했다고 해서 마켓이 크게 떨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을 뿐더러 이미 마이클 베리가 말한 것과 반대로 마켓이 움직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절대로 뉴스나 기사 혹은 한 투자자의 매수 매도를 보고 따라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유명한 분이 크게 매수를 했거나 매도를 했을 경우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공부해보는 것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영화 빅쇼트의 마이클 베리가 S&P 500과 나스닥을 1.6조 원어치 풋을 매수하면서 숏했다는 뉴스와 포트폴리오의 디테일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